제76회 칸 영화제 그랑프리 및 칸 사운드트랙 수상작이자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국제영화상 음향상 수상작인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전작인 이 언더 더 스킨을 굉장히 난해한 영화로 유명한데, 저는 이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고 이 영화 비평 수업 시간 때 오프닝이랑 엔딩만 감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난해한 영화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감독의 차기작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시사회가 진행된 후에 박평식 평론가가 10년 만에 9점을 부여하는 등 이 평론가들의 찬사가 이어지면서 국내 영화 애호가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었죠.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 등 각종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GV 역시 이 화제성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람 전에 영화가 어려울까봐 긴장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영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우슈비츠를 총괄했었던 독일 장교 루돌프의 일상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담은 영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설명이 필요한 연출이나 장면이 있긴 한데 이 영화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데 뭔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거지, 이 설명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작품인가? 그건 아니니까 너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설명 없이는 이해가 어려웠냐 하면은 이 영화 중간에 열화상 카메라 촬영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소녀가 야밤에 사과를 곳곳에 숨겨두는 장면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촬영이 돼서 보여져요. 이 영화는 대부분 자연광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런 선택을 했나? 근데 저 소녀는 누구고? 저 사과는 대체 왜 숨겨두는 거지? 라는 이 의문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이 이동진 평론가 GV를 다녀온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감독이 영화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폴란드 할머니를 만나게 됐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아우슈비츠 근처에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노역하는 그 노역 현장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곳곳에 사과를 숨겨놨다. 왜냐면은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도 좀 해주고 싶었다라는 그 인터뷰를 그 할머니가 했대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이제 영화에 담게 된 거고, 이 사과를 숨기던 중에 악보 같은 걸 주워와요. 근데 그것도 실제 유대인의 노역 현장에서 그 할머니가 그런 악보 같은 것들을 이제 주워왔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옛날에 뭐 음악을 하시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 분들이 뭔가 작곡을 한 거를 노역 현장에 가지고 왔다가 흘리고 간 거겠죠. 근데 그걸 주워와서 피아노로 그 악보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피아노도 그 할머니가 실제 사용했던 피아노고, 영화상에 나오는 그 아역이 입고 있는 옷도 그 할머니가 당시에 실제로 입었던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0대 때 입었던 그 옷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보관했다라는 게 진짜 놀랍긴 합니다. 저희 같으면 진작에 당근하죠. 근데 그 장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유도 야간 촬영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장면만큼은 인간의 온기를 담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임파노님이 보고 나서 영화의 비하인드를 찾아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N차를 하고프게 만드는 만큼 감독의 디테일에 감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감독의 의도는 누가 설명 안 해주면은 영화만 봤을 때 어떻게 알아요? 저런 비하인드 같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감독이 인터뷰했던 게 또 이렇게 시내 20일 같은데 기사로도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은 단순히 그 영화만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은 좀 더 영화를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좀 더 깊이가 느껴지는 거지, 이 영화 전체 맥락을 이해를 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이 영화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아마 독특한 영화 연출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나치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화면에 담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담장 하나를 두고 있는 이 호화저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독일군 장교 가족의 일상을 그냥 담담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처럼 기승전결이 명확하다거나 뭐 서스펜스가 존재를 한다거나 큰 사건이 빵빵빵빵 터진다거나 뭐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화에 익숙하고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더더욱이 사운드가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극장 관람이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독일군 장교 가족의 일상을 그리면서 마치 화이트 노이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속에 녹아있는 저 담장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총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절규 이런 것들이 상영시간 내내 관객의 귀를 괴롭히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소리만을 통해서 관객이 저 담장 너머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새롭고 신선한 기법으로 나치의 만행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감독이 관객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같았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나치의 만행과 유대인들의 고통은 보이는 게 다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치의 만행과 유대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메시지를 감독이 그렇게 연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엔딩이 좀 더 그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극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다큐멘터리의 클립처럼 그 극에서 빠져나와서 현대 시점으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희생당한 유대인과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실제 쓰였던 시설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이제 박물관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박물관을 이제 청소하는 장면으로 갑자기 화면이 점프가 되는데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큐멘터리처럼 현대 시점으로 점프를 해버렸으면은 그대로 엔딩을 내버려도 괜찮거든요. 그냥 거기서 저도 그냥 이렇게 화면이 한번 탁 튀어버리길래 여기서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 시점의 그 박물관 장면에서 다시 돌아가요. 극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돌프를 비춰줘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소름이 막 돋는데 하늘에서라도 이런 우리의 노력을 보고 있어? 요런 엄중한 메시지처럼 딱 느껴지더라고요. 와, 거기서 막 소름이 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엔딩이 나고 엔딩 크레딧과 함께 강렬한 음악이 깔리는데 그 음악이 와 진짜 소름 돋아요. 퇴장하는 길 내내 와 이 온몸에 막 털이 쭉 뼈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음악이 그냥 음악이 아니라 마치 막 비명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절규 소리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처절한 울음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엔딩 곡으로 나오거든요. 와 근데 그 사운드가 뇌리에 남아가지고 와 진짜 그 압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나오셔야 진짜 영화 한 편을 다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엔딩까지 너무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마치 그거 같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전선을 간다라는 곡 아시나요?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매진 눈동자 요런 가사가 있잖아요. 마치 그 곡이 들리는 그런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다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설사 이 영화가 좀 불호더라도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것도 꼭 함께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 작품 역시 이 독일군 장교의 그 가족들을 비추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생명의 경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저것도 엔딩이 엄청 강렬한 작품이거든요. 아마 엔딩까지 보시면 온몸에 막 닭살이 돋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도 그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한 이런 진짜 예술적인 작품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훌륭한 작품들 많죠.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평단의 혹평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성을 갖춘 이 일제시대를 그린 그런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